네, 매주 수요일은 여의도 최고의 정치 명의 세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한약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호김 전 의원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얼굴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평론계의 셀럽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변인께서 너무 이렇게 겸양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되게 또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의전서열 순서대로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결국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란 본판 재판이 어제 끝났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사형은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겐 사형밖에 없다.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그 외에 김용현 장관은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조지호 20년 이렇게 구형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아마 근데 서울대 교수 중에 그 한인섭 교수라고 있어요. 네. 진보 조국 교수의 멘토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사형 구형을 결사 반대하면서 이거는 이제 실익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순교자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그걸 인용하고 싶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형 폐지국에 아무 실익도 없어요. 근데 이걸 뭐 구형해봤자 저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정치 탄압의 희생자다. 이런 이제 그 이미지만 주고요. 또 이게 국제적으로도 여론이 안 좋을 겁니다. 2시간 반에 2시간 계엄에 사형이다. 우리가 이게 야만국으로 전락하는 저는 상당히 좀 부끄러운 구형이다 이래 봅니다. 원래도 사형 나오는 게 오히려 오른쪽 세력에게 좋다. 차라리 좋다고 사형 구형했죠. 네. 그래서 이제 우파 보수가 결집하고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네. 누가 사람을 죽였냐. 한 명도 다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무슨 사형이냐. 결집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정호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사형 구형뿐 아니라 가정법적으로 판사가 사형을 선고해도 실익이 없어요. 그거는 다 알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도 아니까 씩 웃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이 20세기 말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문화적으로는 거의 패권 국가라고 할 정도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나라이고요. 유엔에서 경제도 이루었고 정치 발전도 이루었다 해서 항상 모범국 쇼케이스라고 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소위 친위 쿠데타 그 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또 뭐라 그러냐면 이게 내란이냐 여부를 판사가 가를 것이다 그러는데요.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어제의 그 최후 진술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어요. 단지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호소를 하면은 국민들도 또 의회도 설복될 줄 알았다. 그런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를 하냐 그랬는데 바보는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적어도 보수라면은요. 계엄을 할 리가 없어요. 헌법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면 계엄을 할 리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외국의 언론들이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어떻게 대통령한테 2시간짜리 계엄을 했다 그래가지고선 사형을 구형하느냐. 그런 원시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외국의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결국은 그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헌법을 물러나게 하고 셀프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윤석열의 사형 구형은 일단 이제 전두환에 비추어 보면은요. 네. 우선 전두환은 권위주의 시대였고 윤석열은 공고한 민주주의 사회고. 전두환은 정권 찬탈을 위해서인데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이니까 더 악질적이고요. 네. 그 윤석열은 전두환 때와 달리 뭐 사상자가 없으니까 사형보다 덜해야 하지 않는가. 서 변호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요. 그냥 시민의 힘으로 또 국회에 신속한 계엄 해제로 사상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영연백도 준비하고 무시무시한 계획이 많았잖아요. 요즘에 그 이란 사태를 보면은 대한민국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모골이 송연해지는데요. 그리고 이 두 분 지적대로 사형이 실효성이 없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정치적 순교자로 만들어주고 또 이 사형 구형이 어떤 면에서 윤석열한테 훈장을 달아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무기징역을 때리고 감형이나
어떤 사면이 없도록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법리에 충실하고 또 국민의 법 감정을 따를 때 사형이 마땅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조지호 20년 이렇게 차등화된 거는 내란 수괴, 그다음에 내란 주요 종사자들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죄질에 따라서 잘 차등적으로 선고가 된 것 같습니다. 구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얘기를 네. 좀 드리자면 그 과거 전두환 계엄과 다른 점은 대통령이 또 일견 주장도 했는데요. 거대 야당의 폭주가 있었어요. 입법을 강행한다라든지 또는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그 국정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계엄을 한다라는 자체는 잘못인 거죠. 네.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오늘 윤석열 사형 구형 나라가 부끄럽다. 그러니까 뭐 사형이 옳냐 그르냐가 아니라 이 사태가 이른 사태 자체가 참담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 요거는 일단 선고는 2월 19일 설 연휴 직후로 잡혔습니다. 보통 이러면 판사들이 이제 설 연휴를 반납하는구나. 요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요때는 차질 없이 나겠죠. 요거는 서정욱 변호사님만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아마 같은데. 이제 뭐 인사이동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선고를 할 겁니다. 네. 2월 말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재판 과정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진술 번복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비아폰 통화 시간에 의해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그다음에 조지호 청장에 대한 정의원에 대한 탄핵 신빙성이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뭐 저는 지기현 판사가 어제 양쪽 다 수고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법리에 따라 충실하게 하겠다 하니 뭐 저는 일말의 기대지만 한번 무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 5번 통화했냐 6번 통화했냐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진술 논란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거 씩 웃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차피 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지금도요 대통령 저 들어보니 네. 계엄에 대해서 일말의 후회가 없다. 당당했다. 네. 계엄은 이게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이에요. 너무 이제 어이가 없고 황당하니까 아마 우승이 아닌가. 거기다가 이게 후회나 두려움이 없다. 이런 표시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돼야 되는데 어젯밤에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해 봤을 때는 더 큰 뉴스가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제명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 결정은 또 다른 계엄이다. 근데 반드시 막을 거다라고 하면서도 어차피 윤리 구성상 재심 청구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날짜가 매우 공교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 정호김 의원님부터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그 윤리위가 몇 번씩 문구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뭡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그 자체가 내용이 조작되었다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데 윤리위 측에서는 소위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들도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 타이밍을 보면은 상당히 전략적인 계산을 했다라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후 3시간 만에 이제 이렇게 전격적인 그 제명을 결정함으로써 지금 이제 최고위에서는 아주 제명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소위 그 신문이라든지 또는 언론도 아예 그냥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자기네들의 어떤 스케줄대로 그 계획이 다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최고의 목표가 당권 유지인가? 선거에 이겨야 이 리더십의 정당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과거에 왜 민주당에서 공천할 때 비명 행사 뭐 친명 행제 그랬었지만 어쨌든 누구 덕인지 몰라도 선거에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선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런 그 패착을 벌이는지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는데요. 네. 박경미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홍준표 전 시장이 오늘 그렇게 얘기했던데요. 2명의 정치 검사를 동시에 단죄했다 이렇게 하던데 네. 저는 윤석열
윤석열 구형 날 그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한 한동훈을 제명한 거를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윤석열 뉴스가 이제 크게 날 거니까 거기에 묻히기를 바라면서 로우키로 가자는 거였을까? 혹은 윤석열 뉴스를 조금 뭐 물타기하기 위해서였을까? 혹은 그러니까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1시 넘은 심야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제명했잖아요. 네.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도 그거에 상응해서 이렇게 단호함을 보여야 된다는 뭔가 의무감을 보여서 했을까 등등 참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국민의힘 그 기자들한테 조금 물어보니까는 어제 누구도 제명 결정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윤리위원회 분들이 제가 뭐 다른 당 얘기기는 하지만은 그 윤리위원회 분들이 굉장히 그 한동훈계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한동훈계에서 유출했다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반발심이 커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하게 됐다.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윤리위원회 결정의 근거 자료가 되는 게 당무감사위원회의 기초 자료니까는 그걸 이제 법정으로 갖고 가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흠집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고소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러한 것도 그 윤리위원회의 반발을 일으키는 요인이었고 어쨌든 그 국민의힘 내용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은데 우리가 참 야당복은 입다 네. 이런 생각은 하고요. 네. 어제 그 윤리위원회 결정문을 제가 보니까는 상식과 원칙의 눈, 또 증거와 사실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여론의 압박과 선거 일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놨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그 제명 결정의 근거가 좀 취약하다는 것을 자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뭐 저는 윤 대통령 사형 구형하고요. 네. 제명은 아무 관계 없다. 근데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우연의 일치다. 예, 원래 스케줄이 다 그렇게 돼 있었고요. 네. 관계 없다 보고 그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이 그 사설이나 칼럼을 올린 거 사과하면서 그 본인 늦게 알았다 했잖아요. 네. 요 정도 선에서 저는 해명하고 끝냈어야 된다. 네. 거기 감사위원장을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하고 네. 또 이게 윤리위원들 계속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게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체제 계속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더 감정이 격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대응인데 재심은 뭐 안 한다 했고 네. 근데 저는 가처분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기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이 가처분해도 이준석 대표 케이스처럼 계속 징계할 수가 있어요. 네. 절차만 하자가 있으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다른 낮은 징계도 할 수 있고 정지나 따라서 이게 그 가처분 이런 대응보다 그냥 저는 조금 자숙하면서 이게 있으면요 나중에 또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왜 지방선거 이대로 가면 참패할 수도 있고요. 그럼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면 또 후임 체제가 다시 또 복귀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얼마든지 정치적 제명은 또 이게 복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분란보다는 조금 더 저는 자숙하면서 기다리는 게 맞다. 법적 대응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청취자들 죄송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번 주에 가족에 혼사가 있어서 장동혁, 아니- 한동훈 두 명 다 참석할 줄 알았는데 이거 좀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이 그거하고는 여기서 전혀- 조로할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이게 공적인 걸로 이게 제가 평론하는 거고요. 아니 평론의 불편부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이 올 것 같으세요 지금? 한동훈, 장동혁 두 원래는 명. 오신다고 했는데 원래는 온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럼 이제 또 그래서 국민의힘 완전- 출입 기자들이 서정욱 변호사님 자제분 결혼식에 뻗치게 하고 있겠네요. 말하자면. 근데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성정상 가처분 신청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그게 실익이 없는 게 정당의 자율성 내부의 절차자 아니고는요. 잘 판단 안 하고 네. 또 그게 기판력이 그 부분에 한해서 다른 징계 예를 들어 1년 정지를 할 수도 있고 과하다고 하면 그렇죠.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또 다른 사유가 또 추가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이 법적 대응보다는 그냥 본인이 좀 저는 가만히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원래 이제 그러니까 당원권 몇 년 전지 이래도 되는데 제명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나가거나 뭐 무소속 출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표현도 했던데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해서 단일화를
꾀하거나 뭐 창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날개를 좀 달아준 거 아니냐. 차라리 입막음을 이제 제명이 아니라 당권 정지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달랐을 텐데.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 장동혁 대표 측도 본인은 물론 윤리위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뒤에 장동혁 대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징계 그 제명안의 문구를 보면은 윤리위원장이 무슨 뭐 했다 그랬죠? 무슨 사이버 뭐 안보 네. 그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정치적 도덕적 그런 뉘앙스를 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봐서는 그 장동혁 그 대표와 그 측근들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감 플러스 자신들의 어떤 집단 이해가 아주 응축돼서 반영됐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제명이 나올 수도 있고 단지 한동훈 대표 측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듯이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하고 이럴 때 그때 오히려 뭐 나오라 그러면 나와서 이거 이렇게 A는 이렇고 선은 이러니까 당신들이 틀렸다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요번에 제명했을 때 가처분이고 뭐고 한 번에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에너지를 집중해 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여기서 가처분 안 하고 그럼 바본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네.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참 애석한 일이지만 전쟁을 안 할 수가 없게만 치킨 게임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에요. 지금. 뭔가 즐기는 듯한 표정의 박경미 대표. 네, 그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거기 근처에 있었는데 정말 그 지지자들로 그 아주머니들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완전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거의 만원 버스 그 수준이었는데요. 저는 그 윤민우 윤리위원장이요. 네. 그분이 가천대 그 사이버 안보 전문가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축출을 한동훈 축출을 위한 표적 그 인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윤리위원장이나 뭐 윤리심판원 원장이나 이런 분은 그러니까 이전의 경우 국민의힘도 여상원 전 의원 판사 그분 하셨었고 지금 현재 민주당 윤리심판원 원장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좀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해야 되는데 그 윤민우 교수를 임명한 것부터 벌써 이런 그 전조를 느낄 수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계엄에 비유한 건 아주 부적절하다 봐요. 네. 계엄이란 게 요건이 안 맞는 계엄인데 이번에 징계가 그런 게 전혀 요건이 안 맞는 절차나 이거였느냐. 이것도 의문 들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요. 계엄은 누가 막았어요? 민주당이 막은 거예요. 조국당이나. 과반이면 이게 되는 거예요. 네. 한동훈 대표는 한 표도 없어요. 뺏질 아니잖아. 물론 국민의힘 18명 갔지만 계엄은 민주당 조국당이 도와주니까 원래 그것을 막았다 봐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징계에 대해서 민주당이 도와줄까요? 이번에 민주당 대변인 계시지만 민주당은 왜 윤석열 사형 구형하는 날 제명하냐 이게 다예요. 따라서 저는 계엄 막듯이 반드시 막을 거다. 어떻게 막아요? 지휘청에 오가지고 계속 시위하고 데모하고 하면 장동을 끌어내리려 하면 이게 막혀집니까? 막을 방법이 계엄하고 달라요. 계엄은 저는 여당이 있었기 때문에 막았지만 이번에 여당이 한동훈 도와줄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예. 예전에 뭐 여상원 부장이든 아니면 뭐 이양희 교수라든지 뭐 황정근 변호사들이 이런 이제 유명한 분들이 이제 중앙윤리위원장이었는데 그냥 법조인이시니까 본인이 윤리위원장이었으면 근데 이게 제명이야?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윤리위원장이 아니 그 제명을 마음이 하면 약해서 못하십니다. 제명을 하면 오히려 나갈 수 있는 계기만 생기니까 차라리 진짜 친장동혁 인사라도 이거는 뭐 당원권 뭐 3년 정지 이런 정도가 오히려 더 이렇게 뭐랄까 날카로운 게 아닐까요? 이건 오히려 약간 무덤을 파는 부분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결정문에도 선거에 유불리도 고려 안 했다. 지방선거에 뭐 유불리도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게 고소하고 윤리위원들을 비판하고 까면서 더 이게 서로 관계 일변도로 치우치는데 지금에도 좀 서로 자제하고 냉정하게 뭔가 이게 찾아봐야 되지 방안을 이대로 가면 이게 저는 공멸할 수가 있어요. 아니 계엄에 빗댄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그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을 농단하는 거
이게 그 계엄과 관련해서 우리가 느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대표 체제가 자신들의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지금 농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디 제명거리냐고요. 그런 점에서 단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아까 팬들이 많다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들의 지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당내에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맞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잘 구사하느냐를 또 지켜보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2분한 방송을 위해서 김병기 의원 제명권은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춤과 노래를 즐기는